후에는 자동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 시설 해가지고 꼽아 항상 24시간 꼽히 자동으로 잠가주는 장치거든요. 예. 이거는 24시간 항상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이놈이 차단시키고 거기서 검증해서 물 닫아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그럼 이게 따라 닫히는데 전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24시간 전기가 항상 꼽혀 있어야 됩니다. 네. 가스 보일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요거는 그런 거 몰랐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귀한 아이들 이게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내 새끼하고 똑같잖아요. 예. 잘 해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요거 소화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결정하시고 이거나 그 위에서 여기 또가 되면 이 안에는 완전히 뜨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되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예. 저 공항분도 보내드렸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아직 안 바꾸시래요. 예. 2006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되니까 2006년 한번 보여주시죠. 2006년이라서 이번에 소화기를 다 소화기를 교체를 한번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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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바꾸고 장관 능력이 우수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것은 그래도 안전에 관한 이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거기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전국적인 상황도 총괄하고 모아내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을 보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추모 물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월호의 교훈을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주기를 맞아 우리 안전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한성원 안전관리정책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정지범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이 세월호 사주기의 의미와 세월호가 남긴 교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이 이제 세월호 사주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안산과 인천에서 세월호 희생자분 정부합동 연결 추도식과 그리고 이제 사주기 추모식이 이제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여러 이제 추모객들이 자리하신 가운데 엄수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 가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앞으로 이제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국가 건설이 절실하다는
그런 이제 여망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표하셨는데 그 개헌안에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 이것이 명문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안전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담았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사주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보통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굉장히 좀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소를 잃었다고 하면은 외양간이라도 사실은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는 저희한테 사실은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사고가 났으면은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세월호 사고 특조위가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졌었는데 특조위가 사실은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해서 저희는 이제 보다 독립적인 그리고 제대로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세월호 사고 문제도 역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후세 대대로 남길 수 있는 교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대경 국무총리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실을 규명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민 안전을 어떤 국정 과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다만 어떤 변화라든가 성과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이것을 이제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년도에는 이제 국민 생명 지키기 이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이 한 2만 8천여 명이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제 전체 사망자 중에 안전사고로 사망자 수가 한 12.8% 됩니다. 네. 이 비율은 이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그리고 산업재해 그리고 자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2020년까지는 사망자 수를 절반 줄이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작년과 금년 초에 이제 지진과 화재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제 그 화재 안전 특별 대책 그리고 지진 방제 개선 대책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포항 지진 때 이제 과거에 이제 2016년도 9.12 경주 지진 때 저희가 긴급 재난 문자를 한 8분 21초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포항 때는 한 35초로 이제 그게 대폭 단축이 됐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발빠른 현장 확인 그리고 이제 수능 연기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감 있고 신속한 이제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하시고 또 직접 현장을 찾으시고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에서 작동되는 이제 정책을 만들라라고 누차 강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중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노력은 뭐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충분히 안심하실 때까지 이제 정부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정부가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갈 길은 사실 멉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쨌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이러한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된 측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을 이제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좀 약간 좀 효율적이고 좀 더 영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안전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머리가 큰 좀 조직 같은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필수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될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행정 관료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는 이제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같이 이제 필수 안전 인력을 좀 많이 손발을 늘리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현장 위주로 좀 가면서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말 쓸데없는 것은 없애고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018 국가안전 대진단을 지난 4월 13일까지 이렇게 실시했는데 먼저 국가안전 대진단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국가안전 대진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매년 한 2개월 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종료가 됐는데 전체 이제 대상 점검 시설 수가 약 30만 개입니다. 네. 이 가운데에는 이제 특히 이제 화재나 이런 재난에 취약한 어떤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중소형 병원 이런 이제 위험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런 시설이 이제 한 6만 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진단 경험을 토대로 예년과 이제 좀 달라진 변화라고 한다면 그 안전 점검을 한 분들이 직접 자기 실명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하게 그래서 안전 점검 실명제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끝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이제 대국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검 실명제라든가 이런 집중 점검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2주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주로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예, 물론 개선된 점도 많지만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직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제 화재 경보기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를 일부러 꺼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방화문이 고장 나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비상구 이런 걸 막아놓거나 거기에 물건을 쌓아놔서 기능을 할 수 없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그에 따른 이제 처벌 그리고 이제 제재를 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 그런 단속과 제재와 함께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국가안전 대진단의 성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그 밖에 또 이제 성과가 난 어떤 안전 정책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긴급 신고에 대한 아쉬운 대목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안전과 관련한 긴급 신고 전화가 한 21개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긴급 신고는 119와 112 그리고 이제 비긴급은 110 해서 3개로 국민들께서는 이 3개만 외우시면은 되실 수 있도록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실제 정착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것이 이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 관계기관이 이제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해 준비하기까지가 한 466초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이 부분을 보니까 한 266초로 한 43% 이제 그 신고 접수 이렇게 소요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성과 이런 개선된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운영상 개선을 통해서 한 16초 정도 더 단축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무엇보다 이제 현장 출동까지 이제 단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경찰의 순찰자의 정보를 바로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해경 함정이 실시간으로 그 신고를 공동 청취해서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전통시장은 사실 뭐 오래되기도 했고 또 뭐 30년 이상 된 곳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전통시장도 그렇고 저층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노후화된 주거지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수많은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길이 워낙 좁아가지고 사실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고치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 재생 사업과 안전 사업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런 저층 주거지라든지 노후된 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로를 확보해주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소방로 확보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곳곳에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형태로 이제 방제 공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불도 끌 수 있도록 장비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 단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전통 시장에 대한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할 때 관련된 안전 요소를 반드시 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국장님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계신 공무원들도 엄청난 과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정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면 훨씬 더 심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에 직접 일하시는 이제 소방관부터 시작해서 경찰관 그리고 또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 재난안전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실 때 기억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골키퍼가 잘하면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못해서 한 골을 먹었을 경우에는 전 국민이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깊이 부서가 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해서 방재 안전 직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안전 쪽이라든지 방재 쪽 일을 할 수 있도록 직군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력 확보도 사실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재난안전 분야는 내가 정말 보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적절한 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무원의 여러 직종 중에서도 인기 직종을 만들어야지 일단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난안전 관련된 정책을 국민들에서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과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다독여주고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한가 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방위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민방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그동안 2번 하던 걸 이제 4번으로 늘려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전의 민방위 훈련과 좀 달라진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종래 이제 민방위 훈련하면 이제 전통적인 안보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이제 재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제 안보에 네.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사시에 이제 신속한 대피를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동안 이제 지진이나 화재를 겪으면서 이런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 그 민방위 훈련을 이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3월에 한번 화재 대피 훈련을 전국 단위로 했고 다음 달인 5월에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민방위의 날 등 여러 안전 훈련에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려면 아마 이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국민 안전 인식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정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너무도 쉽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네.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안전 의식이 없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 의식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부터 안전 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좀 몰아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세월호 사고 생각해 보면은 세월호 사고 때 학생들이 과연 질서를 안 지키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사실 네.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부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썼던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사실은 이제 그런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은 저거는 그 개인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직을 고칠 필요도 없고 뭐 제도를 바꿀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안전 불감증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사실은 주체로 보고 예. 국민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불안전하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민원을 넣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국민들, 주체화된 국민들 그리고 국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주체화된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에 녹일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년차 이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가 뭐 안전신문고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년도 이제 안전보안관 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참여를 이제 부탁드리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는 충분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또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점검과 그리고 신고 그리고 훈련 참여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부터 가정과 직장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을 생활화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네. 즉시 안전 신문고 이런 데 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피 훈련이 있으면은 다중이용 시설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정부 안전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그래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그런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지진 방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안전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구에 이런 물건을 적치하고 네. 막아놓는 거, 그리고 불법 주정차,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제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이제 좀 당부드릴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 안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신고,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한성원 안전관리정책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정지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